매도 계획 같은 거 얘기 네네. 좀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그럼 이번 불장 네. 비트코인 최고 고점 내년에 얼마까지 좀 보시는지. 일단은 그때 차트도 저는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을 본다고 했고 그리고 그때 돼서 꼭 챙겨봐야 될 지표 하나가 M2. 네. 그 시중의 유동 자금이 네.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예. 물론 그 지점이 고점이 오기 전까지는 시중에 돈이 안 풀렸기 때문에 저는 고점을 찍어도 생각 안 하겠죠. 네. 시중에 일단 돈이 많이 풀려야 되고 지금 미국 금리가 거의 최고점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내릴 일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못해도 지금보다 금리를 절반은 내려야 시장 상황이 좋아졌다 판단하고 뭔가 활황이 오지 않겠나. 네. 그래서 아직은 금리가 최고점의 상태이기 때문에 더 계속 내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좋아질 일만 남았다. 경기 침체가 안 와도 지금 내려야 되고 네. 경기 침체가 오면 더 빨리 내려야 되고 그쵸, 이런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릴 일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의 금리 상황 봤을 때는 고점 아니라는 거죠. 더 좋아질 상황이 아직 많이 남았다. 네. 그리고 시중 유동 자금 있죠. 그리고 특정 국가가 이제 비트코인을 막 제어하고 긍정적으로 막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한 게 거의 처음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말한 게. 물론 트럼프가 네. 그렇게 만약에 실행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전략 비축 뭐 준비 자산에 그 준비 자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란 국가에서 이런 걸 준비 자산으로 지정을 해서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선진국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 다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국가에서 준비 자산을 그럼 우리도 보유하자라고 이런 붐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이 국가 단위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은 지금보다 더 물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더 크게 어떤 특정 기업이 샀다라는 게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확 늘어나서 발표가 되고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는 겁니다. 우선 금리 내려가야 되죠. 네. 내려가고 그리고 시장의 유동 자금 얼마나 풀렸나 그리고 특정 국가 트럼프나 네. 해리스도 지금 당선될 확률이 지금 박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반이죠. 그런데 해리스 같은 경우도 트럼프에 못지않게 암호화폐 정책을 이어나가려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대표자들을 만나려고 미팅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트럼프를 이기려면 친암호화폐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앞으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안 하고서는 표심을 얻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정말로 정책적으로 이어졌을 때 시장 가격 반응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너도 나도 와 준비 자산 한데 네. 국가에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모아놓은 거 정부 물량 매도 안 한대.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이는 악재는 이제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뭐 마운트국수 다 소화됐대. 그리고 애플에서 산대, 테슬라에서 또 더 산대, 결제 받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산대. 네, 기분 좋아요 벌써.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렸을 때 경계해야죠 이제 저는. 그때가 이제 경계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잠깐 데자뷰.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1억 간다. 그 비트코인이 막 갑자기 막 4억, 5억 간대. 네. 10억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이 너무 좋게만 그려져. 네. 근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너무 급등했어. 네. 예, 그런 모든 시그널이 맞닥뜨리지만 매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현재로서 예상하시는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일단 현재로서요. 일단 가격만 보면은 저는 보수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게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될 것 같은데. 보통은 2억에서 3억인데 2억 5천까지만 보시네요. 그렇죠. 그 김프 상황 같은 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예. 그런데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했잖아요. 네. 물론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그거에 못 미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시장이 더 과열되면은 네.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제가 이거 재미로 예측하는 가격입니다. 네. 실제로는 모른다. 그렇죠. 알 가봐야 수가 안다.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압니까? 만약에 정말 금리 뭐 거의 반토막 이하로 내렸고 시중 자금 너무 많이 풀렸어 갑자기. 네. 미국이 또 달러 엄청 찍어내고 맞아요. 미국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엄청 띄워줘요. 모든 법인이 너도 나도 막 산대. 개미들도 미쳤어. ETF 자금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러면 또 예측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또 5억이었던 걸 막 10억 간다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도 적당하게 잘
잘 매도해야죠. 그러면 근거가 그래도 2억에서 2억 5천원까지 보시는 좀 그 이유는 뭘까요? 근거는? 과거에는 저점 대비 뭐 20배 갔었습니다. 네. 최저점 대비. 그래서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갔을 때가 최저점이 350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의 최저점이 언제냐고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때였어요. 네. 그럼 20배로 가면은 4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가네요. 근데 해마다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나는 그냥 절반 툭 까는 거지, 시원하게. 거기에다가 달러 김프 붙으면은 2억에서 2억 5천 안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냥 어림짐작이죠. 실제로 가봐야 된다. 네. 그러면 2억에서 2억 5천 보수적으로 보시면 네. 실제로 매도를 이때 한 번에 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기간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얼마부터 어떻게 좀 매도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내년 언제쯤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과거 사이클 대비 고점을 막 뚫기 시작하는 근처지 않습니까? 네. 과거 8천만 원 근처였는데 지금도 이제 8천만 원이 왔으니까 네. 이 지점에서 만약에 반등 주고 잘 올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언말쯤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어떤 랠리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시점부터 보는데 물론 차트 작도도 하겠죠. 네. 참고하겠죠. 각도가 얼마나 급하게 가느냐 완만하게 가느냐에 따라 또 다른데 과거 기준으로 보면 다 급하게 올랐어요. 맞아. 이렇게 올라가네요. 급하게 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일단 지금보다 일단 2배 이상 오르면은 네. 뭔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게 기간적으로 너무 이르고 가격은 이미 2배 갔는데 제가 말한 주변 여건이 아직 안 바뀌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거예요. 좋아질 악재 해소나 호재는 다 실현이 안 됐는데 벌써 2배가 그렇죠. 그런데 가격은 2배가 안 됐어요. 막 이제 1억 5천에서 막 1억 8천 만약에 된다라고 했는데 모든 정책을 막 저렇게 쏟아부어도 가격이 안 오르는 거야.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일단 일부씩 매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제일 여러분들이 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뭘 딱 정해놓는 거예요, 한 가지를. 그럼 아무것도 그 100%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다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5억에 팔겠다라고 딱 결심을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4억 9,900만 원만 못 떨어졌어. 결국 못 팔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특정 한 가지 경우에 너무 대입을 하면은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 유연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 상황, 네. 시기, 가격 변화, 그리고 뭐 정부 상황도 다르고 글로벌 경제 상황도 분명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은 달라지는데 나의 가격 매도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모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 실패하거든요. 지난장에도 그런 분들 많았나요? 그렇죠. 1억 가면 팔겠다라고 했는 사람 다 못 팔았죠. 다 물렸군요. 그래서 결국 8천만 원. 조금 마치 올라갈 것처럼 하면서 빠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바닥 찍고 올라가겠지. 네. 이번에는 반등하겠지. 이번에는 반등 안 하네. 손해보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 끝났구나라고 손해보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또 보면 책들 보면은 네. 이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중요하다. 네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5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이게 60 넘으면 알트코인 시즌이 오고 끝물에 가면 비트코인 가격은 고정인데 알트들이 막 오른다. 그럼 이때 비트코인 다 팔면 끝물에 정말 뭐 머리 끝에서 다 먹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알트 이제 그때 알트 팔고 또 그러니까 이런 투자법이 있잖아요. 과거의 경험을 봤다고. 네, 그렇죠. 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 없이 어떤 특정 그 지표나 어떤 그것도 온체인 지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한 가지만 빠져들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거의 참고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말 잘 들어맞았죠. 왜?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었고 알트코인 해봤자 몇 가지 있었어요. 이더, 리플, 비트코인 캐시, 좀 생기기 시작하네. 그런 시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당연히 높았을 거고요. 과거 사이클 대비 이제 지난 사이클만 해도 2021년도만 해도 무수히 많은 알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때에 그 도미넌스 대입하면은 매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알트코인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쵸. 상장도 엄청나게 더 했고 그러면 이 도미넌스 그리고 상장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신규 상장한 이 알트코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시총이 엄청나게 펌핑돼서 상장을 다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예전 같으면은 뭐 100억, 200억이 상장되는 코인이 네. 지금은 막 1000억, 1조 이렇게 상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다 뺏어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과거 대비 이 도미넌스를 계속 적용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쪽이 너무 커졌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알트가 더 커져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네. 물론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과거 사이클 대비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불장이 오기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커져야 되는 건 맞다. 지금보다 커져야 되는 건 맞는데 과거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수치상으로는 이제 수치는 이제 의미 없다. 네, 알트들의 덩어리가 그때하고 이제 잽이 다르게 달라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유효할까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가격이 못 갔는데 네. 알트들이 난리가 난다. 네. 이때 비트가 고점이니까 팔아야 된다. 네.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와 있는데 알트도 따라와서 다 오른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비트는 이제 막 한창 치고 갔다가 네. 알트는 소외됐다가 네. 이제 비트는 더 이상 못 오르고 이제 뭐 지지부진한데 알트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알트를 먼저 분할 매도를 해놓고 알트를 먼저 분할해요. 네. 알트를 먼저 분할 매도해놓고 알트 코인이 이제 끝나기 시작하면 비트가 한 번 두 번 더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과거에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비트코인만 또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2017년도도 그랬거든요. 막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 네. 한참 잘 나갈 때 막 랠리를 해서 하락을 했을 때 끝났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2배를 더 가버렸거든요. 네, 그런 현상도 있었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근데 좀 다른 게 알트들의 덩어리들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가는 놈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처럼 모든 알트가 막 다 지금보다는 좀 오를 것 같긴 한데 모든 알트가 정고점을 돌파하고 막 몇 배 더 가고 이런 상황이 과연 올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좀 회의적이고요, 저는. 그래서 늘 비트코인을 더 강조 드렸던 거고 과거에는 알트가 막 10배, 20배, 막 100배 이렇게 더 가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르긴 오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오르는 건 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알트가 오르면은 물론 분할 매도를 해 나갈 것이고 네. 비트코인도 그때 딱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어떤 게 먼저 분위기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올라갔는데 주변 여건 반응이 왔다. 매도하고 있는데 알트가 올라온다. 그럼 뭐 알트 같이 매도해야 되겠죠. 네. 결국은 그때 가봐야 한다.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시점에 오면 그래도 분할 매도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는 한 번에 그렇죠. 고점 누리지 마라. 하다 못해 일단 원금이라도 회수하든가 수익의 뭐 3분의 1 정도라도 빼놔서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놓는다든가 이런 식의 대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주동님 지금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대한민국 투자자의 90% 이상은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야 뭐 20-30% 떨어졌다고 하지만 알트코인은 지금 제 기억에 4개월 전에 비하면 정말 50% 60% 떨어진 코인이 수두룩하거든요. 네. 알트 이렇게 물린 분들은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작년까지는 알트는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알트는 비트코인이 먼저 막 몇 배 오르기 전까지는 너무 힘든 과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반토막이 났다라고 들어갔는데 또 반토막 나고 두 번의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는데 또 반토막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상폐가 되고 사라지고 이런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을 늘 뭘로 바라보냐고 말씀드렸냐면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알트들은. 우리 코인은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이미 자리 잡혀 있고 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자산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스타트업 회사들의 그냥 경영권 참여할 수 없는 지분 참여할 수 없는 주식과 같은 거예요. 그 회사 망하면 그 코인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언제 망할지 모르는 스타트업 회사. 그렇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게 자산 측면이고 코인이니까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여기서 거래소에서 상폐되면 다른 거래소 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프로젝트가 중단돼서 다른 거래소로 간다 한들 이 회사 자체의 프로젝트가 중단됐는데 다른 거래소 간들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른단 말이죠. 그리고 알트코인 팔아먹은 자금으로 그 회사의 CEO 월급 가져가고 직원들 월급 가져가고 사무실 없고 뭐 법인차 끌고 다니고 대부분 이런 생활을 한단 말이죠. 실리콘밸리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 너네들이 하는 프로젝트를 잘 추진했으면 괜찮아.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젊은 CEO의 대표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는 거고 대표적으로 뭐 루나나 FTX 사태만 봐도
뭐 걔네들이 그럴 줄 알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는 언제든지 망한다는 그 전제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 리스크 이길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또 바뀌었는 게 이제 남은 기간은 버틸 수 있을 만한 가격이다. 이제 하반기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내년까지 몇 개월 남았죠? 8, 9, 10, 11, 12. 6개월 정도는 참을 수 있는 멘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장에서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이거 몸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겁나고서 도망가겠지만 정말 이 시장을 공부하고 잘 알고 있고 이 특성을 아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만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알트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서 접근하더라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따라가는 장은 꼭 왔다. 꼭 왔다. 네, 꼭 왔다. 근데 과거에도 뭐 이번에는 안 간다, 이번에도 안 간다라고 했지만 네. 가기는 갔다. 가긴 갔다. 근데 알트들 중에 선별을 좀 잘해야 되는 게 네. 전고점을 돌파하는 알트가 있고 네. 전고점에 절반 못 미치고 떨어지는 알트가 있고 최고점 갔을 때. 그렇죠. 그리고 과거 최고점만큼만 가고 떨어지는 코인들이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리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하나로 5,000원 정도 갔었어요. 네. 근데 2021년도에는 2,500원 정도까지 갔거든요. 반밖에 못 절반까지 못 가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번에 언제 얼마까지 갈 거냐? 2,500도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리플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뭐 만원 간다 환상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리플에서 추구하는 그런 게 모두가 이루어지면 그래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런 세상이 오진 않았고 네. 우리는 그냥 리플도 한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 규모가 엄청 큰 스타트업이 된 거잖아요. 네. 예. 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프로젝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전고점을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셔라. 대신 뭐 밈코인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또 더 잘 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 강아지 코인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투심이라는 거죠. 아. 예. 그리고 강아지 코인 중에도 뭐 만약에 머스크가 밀고 있는 걔네들은 네. 만약에 그냥 도지코인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무도 안 보고 들 받아보지도 않았을 텐데. 네.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 키워서 사용하겠다는데 대표자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쵸. 가치 없진 않네. 언젠가 어떻게 사용은 하겠네라는 사용 가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테슬라의 뭐 결제 수단으로 쓸 수도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번 장 분위기는 또 뭐냐면 과거에는 뭐 디파이, 네. NFT 이런 게 유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종말은 다 같이 왔다. 그럼 이번에 또 유행은 뭐냐? 네. 유행 RWA 이런 게 유행이 오는 거죠. 리얼 월드 에셋 이래 가지고 네. 실물 자산 토크나. 네. 이제 실물을 토큰화를 한대요. 우리가 아는 그 실물 자산들을 이제 토큰화를 한대. 그래서 이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저 실물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유행을 또 띄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이제 횡보를 하거나 조정이 오기 시작했을 때 알트들이 그런 움직임을 동시에 쏠 텐데 돈이 어느 쪽으로 몰리느냐 극명히 갈리겠죠. 유행 타는 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유행 타는 쪽으로 몰리는 거 저는 우선으로 보고 그 유행이 탔으니까 당연히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그쪽에 있는 거고 나머지 코인들은 물론 지금보다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과거 전고점 못 뚫고 내려갈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건 좀 알고 선택하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트를 사도 그런 유행을 탈 그 상승장 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을 사라. 그렇죠. 그러면 대표적인 유행 요번 상승장 때 많이 갈 수 있는 좀 선별했을 때 그 얘네는 좀 어느 정도 갈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뭐 영역이나 섹터 유행이 좀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RWA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신원 증명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월드코인도 굉장히 유행 많이 탔잖아요. 네. 월드코인 그렇죠. 많이 어쨌든 떨어진 같이 떨어지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알트는. 그래서 이런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종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하다 보면은 특정 코인이 다른 거 2배 오를 때 얘는 4배, 5배 올랐었구나. 그런데 지금 다 같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동시에 다 같이 떨어졌으면 나중에 어떤 게 더 빨리 더 많이 오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인기 많았던 코인들은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도 떨어지기 전에 많이 갔던 애들 그렇죠. 한 번이라도. 왜냐하면 과거에 솔라나도 그랬거든요. 네. 루나 사태 터지고 FTX 터지고
그 전에 엄청나게 제일 잘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태 터지더니 10,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아. 근데 회복 제일 빨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수십 배 올랐잖아요. 맞아요. 20배, 30배 올랐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유행 타고 테마 타고 한참 인기 많은 그런 코인인데 이번에 다 같이 떨어져서 떨어진 폭이 비슷해. 네. 그러면 과거에 인기 많았던 거 위주로 사셔라. 아. 그게 낫죠.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너스 50%로 물렸어요. 네. 1,000만 원 샀는데 500만 원 냈어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좀 리플이라든가 좀 네. 과거에 9코인 전고점 못 뚫고 있는 네네. 한 번도 못 갔던 요번 장에 네. 그런 코인들은 팔고 말씀하신 RWA, AI 뭐 아니면 신원 인증 이런 트렌드 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지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아, 왜냐하면 하라고? 네. 인간의 그 심리 중에 하나가 내가 판 게 또 더 잘 가고 새로 산 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네. 이런 걱정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물린 종목을 팔고 네. 새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원래는 정석이에요. 네. 왜? 반응이 없고 안 갔던 코인들은 계속 인기 없어서 안 가거든요. 음. 그러면 새로운 트렌드 뭐 AI 이런 거 맞춰서 잘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잘 올라갈 텐데 사람들이 그걸 못 하는 거죠. 손해보고 파는 걸 또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네. 내가 갈아타게 했는데 팔고 난 뒤에 오른 그 종목들 그 코인들이 생겨버리면 그게 더 힘들어 버리는 거지.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교과서적인 대응은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 새로운 걸 갈아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절하고 많이 떨어진 그 유망 코인을 갈아타라. 그렇죠. 예. 그게 원래 투자의 정석적인 입장인데 네. 대부분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은 알트 팔고 비트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수익률이 알트가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애초에 왜 비트코인을 근데 리스크가 그만큼 적으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네. 투자는 우리가 수익만 보면 안 되잖아요. 네. 위험도 봐야죠. 비트코인은 리스크가 알트코인 대비 엄청나게 적으면서 그 수익률 폭은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알트는 기본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는 전제 깔고 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반토막이 더 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지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금 자체에도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막 뭐 1억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5천만 원 샀는데 알트를 5천만 원 사고 이러면 굉장히 저 비트코인하고 맞먹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뭐 50%를 비트코인 샀으면 20% 정도만 뭐 알트로 간다든지 이런 규모의 간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 시기도 또 다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내가 오랫동안 보유해도 되는 건데 네. 물려도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4년만 버티면은 항상 정고점 돌파했으니까 네.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물려도 들고 갈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뭔가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알트코인은 한 시즌 끝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고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되지. 무조건 알트가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알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거 다 살아남았다 칩시다. 네. 없어지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알트코인이 뭐 CEO도 괜찮고 테마도 잘 타고 이번 사이클 동안 안 없어진다는 가정하에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고 봅니다. 저는. 높을 수 있다. 네. 대신에 그만 리스크도 끄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의 금액은 알트코인 모아가는 거 저는 실제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동님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너무너무 하고 싶은 추천은 아니라 그래도 한번 좀 공부해 보면 좋을 만한 알트코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그런 거 신원 인증하고 RWA가 가장 인기가 많았었고요.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플랫폼 코인으로 지금 이더를 따라서고 있으니까 네. 이더리움 뭐 알트의 대부분 대장격 그 시총 상위 앱들은 이미 자리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너무 커진 상태의 알트보다는 저는 시총이 낮으면서 좀 인기는 없지만 이런 테마나 인기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네. 오히려 관심을 가져라.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가 있냐면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모든 테마 분류가 다 돼 있고 네. 시총 순위별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간 남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클릭해가면서 요즘에 한글 지원 다 되지 않습니까 번역? 네. 클릭해가면서 찾다 보시고
그 백서들도 다 읽어보고 실제로 얘네들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지 확인도 좀 해보시고 요런 투자를 하는 재미를 좀 찾아가고 내가 투자하는 곳이 뭘 하는 건지 좀 명확하게 알아가시면서 투자를 좀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친구가 뭐 좋다니까 사고 네. 유튜버가 뭐 사라니까 사고 그렇죠. 주동님이 좋다 그랬다. 뭐 누가 좋다 그랬다 누가 좋다 그랬다 막 대부분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말만 듣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의 투자는 결국은 실패한다. 아.